스토리텔링 클럽 오늘의 주제어를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제어는 영웅입니다.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킬 4명의 이야기꾼을 소개합니다. 필명 드니로 영화 무도리의 시나리오 작가 최종구, 시대에 저항하는 만화가가 되겠다 만화가 지망생 김동범, 한국적 소재를 세계화하라 애니메이션 작가 광래영, 패러디에서 비평까지 인터넷 블로그 스타 안홍섭. 자, 그럼 최종구 씨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이 영웅은 그 고혈압맨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화를 내면은 이제 누구나 그렇지만 이 뒷골이 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순간 뒷골이 땡겨서 사실은 중요한 일을 못하는 그런 고혈압맨입니다. 안듣기 씨입니다. 72세 신대방동에 살고 있어요. 그 젊었을 때는 파월 용사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장교 출신인데다가 제대 후에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지내신 분이거든요. 그날 안듣기용이 눈을 뜬 곳은 집이 아닌 병원. 도대체 왜 자신이 링거까지 맞아가며 병실에 누워있는 건지 기억이 영 가물가물하다. 자초지종이나 알아봐야겠다 병실을 나서려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가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해 못 참겠다 불이 나게 TV를 켜보는데 이곳은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 제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세상에 공개된 이 화면에는 안듣기용이 뒷골을 잡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안듣기 씨가 119에 실려간 직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학생들은 노인 공경을 외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원에서 저희가 뭘 하든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혼내시니까 이 사회에 아직 진정한 어르신이 계시구나. 가만, 지하철을 탄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전철에서도 절대로 노인 우대권을 받지 않습니다. 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빈자리가 생겨도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등뼈가 뻐근해져도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꼿꼿하게 신대방에서 종각까지 서서 가는 노인이신데요. 그러나 또 그분의 눈은 항상 사회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김없이 그 전철 안에서 아주 버릇없는 한 젊은 커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인네는 또 뒷골이 뻐근하게 당겨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대낮부터 제비새끼 마냥 주둥아리 박치기 한 꼬라지하고는 내가 슈퍼맨인지 마트맨인지 하여간 그거면 바로 응징하는 건데.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삼강오륜이 땅에 떨어진 작금의 현실에 당겨오는 뒷골을 느낄 뿐이었다. 아침부터 지하철 제비 주둥아리 커플 때문에 빈정상한 안듣기용, 머리도 식힐 겸 공원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엔 불량 고딩들이 그의 눈초리에 걸려들었다. 사나이 한 번 참지 두 번 참냐 부도덕한 이 사회에 일침을 가하려는 순간 뿌지끈 뒷골이 제대로 끊어지고 만 것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 사회의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팬레터와 그 선물들이 쏟아져 오기 시작했어요. 소포를 풀러보니까 그중 소포 하나에는 그 슈퍼맨 옷 일습이 들어있었습니다. 슈퍼맨 S자가 아니라 고혈압 높을 꽃자가 써있었습니다. 한자가.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상이다. 앞으로도 이 땅에 떨어진 삼강 오륜을 되살려줄 때 그런 좋은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고 해주기 바란다. 대한의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으며 고혈압맨으로 탄생한 안듣기용.
그날 이후 그는 무너진 이제 삼강오륜과 길 가다가 사회 부조리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상황 혹은 그런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공중도덕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즉각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옷을 빨리 갈아입어야죠. 이제 팬티도 입고 팬티는 항상 위에 입어야죠. 예, 그다음에 신발도 신고 벨트도 매고 망토도 걸치고 그리고 평소에 입고 있던 그 옷은 잘 개켜서 배낭에 넣고 매고 그리고 갑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 거기서 소리를 질러야 되겠죠. 근데 역시 고혈압이라서 또 소리 지르는 순간 예이놈들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이제 하던 짓을 중단하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 건 해결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러지는 걸로 해결을 하는군요. 네, 아직 그 안듣기용은 어디선가 배회하고 있을 겁니다.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김동범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가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적인 영웅을 그 헐리우드의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히어로들은 이렇게 도시에서 보통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에서 날아다니고 그런데 제가 좀 한국적인 냄새를 좀 풍기고 싶어서 이렇게 좀 똥냄새 시원한 시골 마을로 무대를 좀 옮겼습니다. 예. 그 시골 마을에 유독 피부가 조금 새카맣고 그 시골 애들 머리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머리. 네네. 그 호박 바가지 바가지 씌워놓고 머리. 자른 듯한. 네. 네. 그렇게 좀 허름한 시골 복장 네. 옷차림을 한 그 새카만 11살짜리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베트남 엄마와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에게는 개망초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망초가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소년은 자연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중 소년의 마을에 큰 문제가 그 생겼습니다. 마을에 모기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자리 잡게 됐어요. 네.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그 모기들이 이렇게 가축들도 물지 않습니까? 많이 물죠. 돼지도 물고 소도 물고니까 인근 마을에 이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모기떼를 어떻게 할까?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다 없애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소년이 모기떼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죽여서도 안 돼. 급하게 모기떼를 찾아가는 소년. 어서 도망가. 안 그러면 너희는 모두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소년은 마을과 모기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그때 화학비료 업체가 유기농 마을을 없앨 음모를 그 음모를 계획합니다. 알게 된 유기농 보이가 다시 또다시 분연이 일어난다는 그러면서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일어나면서 끝납니까? 2탄을 예고를 하는 거죠. 2탄을? 예. 다음 주에도 출연시켜달라고 그러죠, 지금. 2탄을 딱 예고합니다. 예. 아무튼 저는 재밌게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서 생긴 능력을 가지고 결국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쓴다는 그 어떤 그 커다란 흐름이 또 재밌게 느껴졌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광래영 씨와 안웅섭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강목발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강목발이는 성은 강이고 이름은 목발입니다. 예, 강목발이는 진주 지역 설화에서 따온 인물인데요. 진주 지역에서는 홍길동보다 더 위대한 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디 강목발이는 정승댁의 자제로 집안이 역적으로 몰려 몰락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봉황의 산이라 불리는 비봉산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6년 후 마을에는 신출귀몰한 도둑의 등장으로 술렁이게 되는데 희한하게도 훔친 물건들은 가난한 이들의 집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는 의적이라 불렸습니다. 한 번은 진주 지역의 한 큰 부자의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다가 그것이 된통 걸리는 바람에 결국 관아에 끌려가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로 진짜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강목발이가 된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새로 부임한 진주 목사가 그 백성들한테 사정도 봐주지도 않고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바람에 백성들 사정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 관아의 곡식 창고가 털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진주 목사는 강목발이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그러나 외발인 강목발이가 습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풀어주어야 했는데요. 그 이후 두 사람은 앙숙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수만 명의 왜적이 진주에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진주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심지어 관군까지 도망가면서 물밀듯이 쏟아져오는 수만 명의 왜군들과는 상대하기가 좀 역부족이었겠죠.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정말 구세주처럼 강목발이가 하늘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강목발이가 숨겨져 있던 미스테리가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강목발이는 원래 외다리였지만 그 등에 숨기고 있던 날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공황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강목발이는 일당백의 활약으로 진주 지역을 왜군의 손아귀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나 강목발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 진주 목사. 관아 습격 사건의 진범으로 그를 지목하고 다시 잡아들이는데요. 그래서 결국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일보 직전에 정말 망나니의 칼이 스치기 직전에 정말 강목발이를 거두고 키웠던 봉황새가 날아와서 강목발이를 다시 얻고 멀리 사라진다는, 그리고 그 이후로 강목발이를 다시 본 사람은 없었다, 이런 풍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한 분 남았습니다. 우리 안홍섭 씨 이야기입니다. 제 거는 그 한국형 히어로 혹은 또 생활형 히어로를 지향했는데요. 네, 얘기만 들어도 재밌습니다. 일단 제목이 개아이입니다. 네? 개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가? 네, 그러니까 개눈? 아닙니다. 그 개소년? 예, 그렇습니다. 아, 개아이. 네.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도구보이. 도구보이. 예, 알겠습니다. 도구보이인데.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일단은 그 별명이 완소남입니다. 완전 소중한. 아닙니다. 완전 소심한 남자. 소심한. 예. 모 대학의 토종견 품종관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행은 같은 날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프로젝트에서 밀리고 오후에는 여자친구한테 결별선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심한 그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이렇게 좀 이렇게 소심한 캐릭터 친구랑 네네. 같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숙취로 눈을 뜬 주인공 정훈.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그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냉장고에 고이 보관돼 있어야 하는 중요한 연구 재료가 사라진 것입니다. 놀란 정훈은 조심스럽게 어젯밤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연구소로 돌아와서 목이 마른데 그 연구소 냉장고를 열고서 물인 줄 알고 벌컥벌컥 마신 게 그 진돗개의 우수 유전자만 이렇게 모아놓은 유전자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그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곧 김 교수님 오시겠다, 야. 아니, 어떻게 알아? 교수님의 싸구려 향수 냄새가. 친구는 드디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훈의 말대로 교수가 연구실 안으로 들어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데 변화의 징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심결에 들어간 화장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자세까지도 개의 습성을 닮아버린 것이 아닌가? 으아! 정훈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여자친구를 빼앗아간 자기 친구가 오히려 그 주인공한테 따지러 옵니다. 아직도 여자친구가 그 주인공을 아직 못 잊는 것 같다. 완전하게 잊게 해달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이제 주인공 성격대로 소심하게 뒤돌아서려다가 그 분노가 이제 그게 달한 나머지 그 완전한 개아이로서의 이제 각성을 하게 됩니다. 냄새를 맡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좀 더 야수 같은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던 또 다른 연구소 동료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동료도 그 친구의 능력을 자기도 얻고자 해서 네. 똑같은 유전자를 마셨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마신 거는 모르고 진돗개 유전자가 아니라 삽살견의 유전자를 마셔갖고 헤어스타일부터 이제 삽살이의 그런 헤어스타일을 갖게 되고 둘은 이제 파트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 배트맨도 로빈을 얻고 예. 그 엑스맨도 그 좀 동료들을 얻죠. 좀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동료를 얻듯이 이제 그 주인공도 동료를 얻게 됩니다. 아이고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편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